네, 사실은 김채원 편을 해야 되는데 요거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너무 앞에 영상이 미리 구상을 미리 해두지 않고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엉망이 됐어요, 내용이. 예.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만 하기에는 좀 너무 그렇고 해서 다시 녹화합니다. 예. 다만 이미 제 블로그에 가서 앞에 영상을 보신 분은 대충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일단 이혜인에 대해서 조금 과거의 점프부터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뭐, 이 원래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가장 많은 싫어요를 받은 게 이혜인이 난조를 보이는 이유라는 영상이었거든요. 그건 절대 이혜인을 깔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봐. 예. 일단 이혜인의 도약 방식, 즉 토픽을 하는 방식이 약간씩 변하는데 그거를 대략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참고로 이 영상은 뭐냐면 네, 2018년에 주니어 선발전 때입니다. 얼음 풍경님의 영상이고요. 예, 유튜브에서 얼음 풍경 치면 뜨는 그 유명한 직캠러죠. 네, 2차 가공을 출처를 밝히며 허락해주는 유일한 유튜버라서 예, 이 부분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 영상이 좋은 게 뭐냐면 뭐 요즘 직캠러 다 60프레임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선수의 이 구도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서 점프를 살펴보기에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분 영상을 씁니다. 요즘 직캠러들은 2차 가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쓸 수가 없어. 자, 일단 과거에 자,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죠? 최영경 팀에 있죠? 그죠? 최영경 팀에 있는 당시에 이혜인의 그 토픽 모습은 아이고 자 보면 네, 네 요런 모습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토픽이 올라갔는지를 보이죠? 토픽이 올라갔는데 무릎에서부터 이 발뒤꿈치까지는 빙판과 좀 비교적 평행한 느낌이죠? 예.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예. 근데 참고로 이혜인이 회전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이 3회전이죠? 3회전이니까 여기서 가볼게요. 60프레임 영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안 돌았어요. 14. 14, 거의 14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가 중학교 1학년이고, 체형 변화가 미쳐 오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14프레임에 가까워요. 그럼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 회전력 관련해서 썼던 자료인데, 자, 김연아 같은 경우도 13.5거든요. 김연아 같은 경우도. 신지아가 13이고요. 이해되셨나요? 러시아 애들의 쿼드를 뛰는 애들이 트리플 뛸 때는 13프레임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조금 격가진데 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이거 13.5라서 카밀라 발리에바의 트리플 토가 연결 트리플 토가 12.4다. 트리플 플립이 13.99, 10,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김연아가 회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식으로 제가 막 뭐 폄훼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영상 하고 나서 좀 욕을 먹었거든요. 김연아 깠다고? 잘 봐요. 트리플의 시대잖아, 김연아는. 쿼드를 일단 상정하지 않았어. 쿼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아니라고. 근데 이 정도의 채공 시간을 냈단 말이야. 어? 자, 봐. 쿼드를 안 뛰는데 트리플러츠가 최고 난이도 점프인 선수는 당연히 트리플러츠가 심판에게 어필용 점프가 되겠죠. 강하게 뛰는. 그래서 채공 시간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게 12프레임 정도 나왔다고 쳐. 그러면 오버턴이잖아. 이 채공 시간에 쿼드로츠가 되려면 이거 11프레임 나와야 되거든. 근데 쿼드를 뛸 생각이 없는 김연아가 그렇게 빠르게 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회전 속도에 맞춰져 있는 자세가 아니야, 점프가.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와야 적당한 회전 속도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김연아가 회전 속도가 느리다고 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신지아의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프리에서 러츠를 뛸 때 그 러츠들이 다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0.6초가 살짝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좋은 회전 속도가 되지. 신지아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지아가 뭐 전반부에 뛴다면 0.6초가 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김연아의 13.5하고 신지아의 13은 그냥 자기에게 딱 맞는 회전 속도일 뿐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뭐 김연아를 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신재아가 13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후반부에 뛰어서도. 근데 이혜인 같은 경우가 지금 느리죠. 확실히. 확실히 느려요. 거의 14프레임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좀 얘기를 좀 더 하면 이 체형 변화가 오고 나면 또 미세하게 약간 더 느려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봤을 때는 14프레임이 살짝 안 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14프레임 넘어가요. 체형 변화 오고 나면. 예, 그만큼 이혜인은 한국 국대 상위 한 5명 중에서도 회전 속도가 빠른 타입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회전 속도 요 미묘한 차이가 이혜인에게 좀 더 자주 회전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혜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봐야지 얘기가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2019년 랭킹전입니다. 이때도 한번 보자고요. 자, 대략 이거 역시나 얼음 풍경님 영상이에요. 자, 사이드에서 보기 딱 좋죠? 예, 어때요? 예, 무릎을 쫙 편 상태로 왔다가 이렇게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데 내려오면서 여기 무릎부터 발 뒤꿈치까지가 대체로 빙판과 평행한 형태로 내려오다가 무릎이 크게 안 굽혀진 상태로 내려왔죠. 이게 이제 최연경 팀에 있을 때의 이혜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종합선수권 때 뭐 영상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도 비슷하죠. 앞에 거랑.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1년 월드입니다. 21년 월드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20년쯤에 보니까 지연정 팀이었더라고요. 지연정 팀에 있다가 신혜숙 팀에 왔다가 다시 지연정 팀으로 간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제가 이혜인이 주니어 벗어나고 나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러시아 애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쿼드를 뛰는 애들의 그런 사례를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걸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러시아 애들한테 좀 더 집중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커피 한 모금 했고. 자, 요때는 신혜숙 팀이라는 거. 자, 이게 유로 스포츠라서 50프레임이에요. 예, 50프레임 영상 전체 영상에서 제가 잘라내게 해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보면 네. 이제는 약간 뭡니까? 무릎보다 발뒤꿈치가 조금 올라가는 자세가 나오죠. 약간은 예. 이런 자세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망치질 하듯이 조금 찍는 동작이 살짝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립은 좀 뺄게요. 이제 원래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 플립을 쓸데없이 다루다가 좀 얘기가 꼬여가지고 자 여기서도 보지만 조금 이제 이 내려 찍는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를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보시면 뭐가 알 수 있어요? 자, 러츠 교정을 위해서 토픽을 낮춘다.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러츠 교정을 위해서 토픽을 낮춘다는 개념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11인가 했을 거야, 프리에서. 예, 자, 여기서 보면 어텐션 나오고 있죠. 플립은 깨끗하죠. 예. 이때는 러츠 교정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플립의 영향을 받을지 않던 시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혜인이 난조를 보이는 이유에서 이혜인이 난조를 보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정된 러츠로 뛰면 도약력이 부족하고 연결 점프에 사용할 체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연결 점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플립 엣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가 드러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왜? 러츠 교정을, 토픽을 낮추는 방식의 러츠 교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최대 이 토픽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발 뒤꿈치가 거의 힙 높이까지 올라가죠. 이게 21년 세계선수권이고요. 자, 그럼 이제 2022년 세계선수권. 다시 이때는 아마 재현정 팀으로 다시 옮겼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가를 보자고요. 토픽을. 즉 이걸 통해서 이혜인의 러츠 교정이 이때부터인지 아닌지를 잘 보면 확실히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이 딱 1년 전 거하고 다시 비교해 볼까? 자. 자,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까지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예? 그죠? 이건 뭐예요? 신혜숙 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토픽 낮게 드는 걸로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토픽을 많이 낮추긴 낮췄는데, 제가 주니어 그랑프리 쭉 진행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일본 애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일본 애들. 아,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한국의 3명, 일본의 3명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자, 시마다 마오는 확실하게 러츠 토픽 낮춰서 아웃엣지에서 토픽이 됐어요. 근데 누구였습니까? 자, 에이미 나카이나 뭐 그 다음에 뭐 하나 요시다나 치바모네 이런 애들 어땠어요? 조금씩 토픽이 높았죠. 시마다 마오보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시마다 마오의 토픽 높이를 한번 보자고요. 시마다 마오가 어느 정도인지. 토픽 높이가. 자, 시마다 마오의 토픽 높이는 이런 식이에요. 높이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찍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옆 사이드인데, 느린 화면으로도 올라가자마자 툭 찍고 바로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요 정도의 도약으로도, 자, 이 정도의 도약으로도, 큐인가? 어쨌든 충분히 도약을 해내거든요. 어느 정도. 이 정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혜인의 2022년 월드까지만 해도 토픽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뭐 한 요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러츠 교정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느낌? 그러니까 토핑 높이를 좀 낮춰가는 과정에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몰라요. 정확한 건. 제가 뭐 지현정 코치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이혜인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 다만 저것의 러츠 교정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정확하게 제가 뭐 이혜인에게 마치 뭐 모든 영상을 찾아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4대륙 금메달 땄다 해서 이 정도나 살펴본 거지 자 거의 안 봤어요. 몇 년간.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정확하게 뭔가 변화가 왔다. 얘 2대부터야.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요. 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보자고요. 대략적. 자, 이건 이제 풀이고요. 이건 내가 아예 안 해놨네. 자, 이 경우도 이건 이제 좀 전에 봤던 건 22년 월드 쇼트였고 이건 이제 풀입니다. 한 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애매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월드를 보면 과연 러츠 교정을 위해서 토픽을 낮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한 높이. 저 정도로 낮춰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건 이제 1차 그랑프리입니다. 자, 1차 그랑프리 보면 확실히 낮아졌죠? 자, 이 정도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시마다 마오의 높이나 내려 찍는 속도, 멈춤 없이 약간 그 느낌이 나죠, 이제. 네. 이건 지금 느린 화면을 봐도 네, 멈춤 없이 바로 가는데 이건 1차 그랑프리 쇼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랑프리 볼게요. 아, 예, 2차가 아니라 1차 프리입니다. 1차 프리. 자, 여기서 확실히 이 방향이 심판들이 거의 정면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이네. 그래서 3차부터는 이거를 악셀로 바꿨나 보네. 점프 동선을 바꾸려고. 그 말은 확실히 엣지에 별로 자신이 없다는 얘긴데. 어쨌든 역시나 빨리빨리 찍고 있다는 걸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 러츠에 와서도 역시나 낮고 딜레이 없이 빨리 찍고 있어요. 즉 뭡니까? 아직까지는 전반부나 후반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고 지금 더블 처리했죠. 이 뭐예요? 물론 제가 듣기로 이 당시에 이혜인이 부상이 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부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반부와 후반부 러츠를 뛸 때 가지고 있는 체력이 다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혜인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돼? 프로토콜을 쭉 살펴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이 프리에서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프리에서 항상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예. 이 지금 이번 시즌 프로토콜 모아놓은 거거든요. 4대륙만 깨끗해요. 프리가.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장면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4차인데 4차가 아니라 3차. 3차 쇼트예요. 3차 쇼트에서도 낮게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자, 여기서도 예, 거의 없죠. 이게 이 라인도 심판이 잘 보는 라인인데 쇼트는 그냥 이렇게 뛰네. 심판한테 보여주겠단가? 어쨌든 자, 이거는 3차 쇼트. 이제 4차 내가 왜 이러지? 3차 프리입니다. 이제 3차 프리. 예. 프리를 가면 네, 여기서도 낮고 딜레이가 없어요.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러츠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즉 1차 그랑프리, 3차 그랑프리까지는 뭐 쇼트나 프리나 뭐 전반부, 후반부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낮고 딜레이 없이 빠르게 찍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자, 이게 1차에서 여기서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3차에서 이렇게 벌어졌죠. 여기서는 뭐 러츠에서 문제가 안 났지만 플립에서 문제가 나왔고. 자, 이제 랭킹전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랭킹전 풀이에요. 자, 랭킹전 풀인데 자, 보면 예, 역시나 낮고 빠르게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를 오면 약간 높아요.
이 차이가 약간 느껴지나요? 근데 이게 어떤 코칭에 의해서다라고가 말하기는 좀 애매한 선인데 미묘하죠.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살짝 제게는 이 후반부가 살짝 높아진 것 같거든요. 살짝.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의미가 있다 싶은 정도의 변화는 아니죠. 그죠? 자, 이번엔 종합선수권입니다. 즉 4대6 바로 직전의 대회예요. 그죠? 4대6 바로 직전의 대회에서는 역시나 전반부는 빠르고 짧게 찍었어요. 그럼 이제 후반부 네, 역시나 빠르게 짧게 찍고 있죠.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선수권까지도 후반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랭킹전 거고요. 이게 지금 종합이거든요. 요거는 4대6 깨끗한 거고. 자,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시즌 내내 뭐예요? 프리에서 후반부 러츠와 플립 쪽에 갈 때 계속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전반부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죠? 자,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시 이걸로 와서 토핑 높이를 낮추니까 도약력이 부족해. 그럼 앞에 점프가 문제가 좀 뭔가 문제가 삐리하니까 연결 토롭도 영향을 받고 후반부 되면 체력이 더 빠져서 거기서도 토핑 높이를 낮게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토핑 높이를 낮추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즌 전반을 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걸 이제 파악이 된 상태란 말이야. 이거 4대6 빼고. 이해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쇼트를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예인 측에서 쇼트를 들어갔어요. 이 쇼트는 어떤가 봅시다. 자, 예인의 쇼트. 네. 여기서도 보면 역시나 변화가 없어요. 엣지를 신경 써서 그걸 한 게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네. 쇼트에서 솔직히 이 뭐냐? 이게 아니지. 예. 토르베 쿼터 랜딩이 떴죠. 플립에 어텐션 떴고. 자, 이런 상황이 도달을 했단 말이야. 헌데 이 상황에서 이제 쭉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쇼트를 치룬 다음에 봅시다. 김예림은 지금 클린하죠? 그 다음에 2등 이사부 레비토. 과연 이사부 레비토가 클린 판정을 받아야 할 선수였나?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김채연 깨끗하죠? 물론 김채연 플리배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얼핏 봤었을 적에 교정한 동작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또 깨끗해요. 또 뭔가 깨끗해. 제가 깨끗하다는 건 엣지 판정을 말하는 거예요. 언더 있고 큐 있고 그죠? 근데 엣지는 없죠? 엣지 이혜인 혼자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혜인을 빼고 나면 엣지 판정이 없어. 그죠? 예. 물론 치바몬에도 이거 토픽 낮게 들게 하는 애긴 한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과연 이렇게 이런 10등까지 왔는데도 엣지 판정이 이렇게 없을까? 일반적으로? 어? 지금 이름도 모르는 선수까지 왔잖아. 없잖아, 지금 엣지 판정이. 그죠? 예? 이 뭐야 대체? 뭔가 느낌이 안 와요?
이 대회 심판이 엣지 안 잡는다 이 얘기야 지금. 자, 다시 돌아가서 교정된 러츠는 뭐였죠? 예, 교정된 러츠는 자, 토픽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교정이죠. 그죠? 예. 근데 엣지를 안 잡아. 엣지를 안 잡아. 엣지 판정이 어떻게 된 게 이혜인 혼자야. 어? 이럴 리가 없잖아. 그죠? 자, 이랬을 적에 지연정 팀의 선택이 뭐였느냐? 어, 엣지 판정 안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엣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요. 이 대회만큼은. 그러니까 이거 물론 프리에서는 갑자기 또 세질 수도 있죠. 이게 대회 이 심판 판정이란 게 그냥 심판 좆대로 하는 거니까. 속된 말로. 그날 심판 기분이나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모험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예, 토픽을 조금 올리자라는 얘기가 아마 있었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토픽을 낮추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싹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예, 여기서도 보면 예, 확실히 쇼트보다 이 프리 전반부거든요. 이 프리 전반부가 쇼트보다 높아요. 점프가. 봅시다. 이건 악셀이고 자, 이게 쇼트에 자, 이거 쇼트입니다. 그러니까 4대6 쇼트의 이 최대 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프리예요. 프리의 최대 높이는 다르죠? 다르잖아. 토픽 높이가. 그러니까 이미 전반부에서부터 더 높게 들고 있어요. 쇼트보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프리로 가면 아예 그냥 교정 이전의 러츠가 돼버리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힙까지 올라가는 그런 교정, 이런 러츠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변화가 과연 선수 혼자 자의적 선택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중요한 대회에? 힘들겠죠? 그죠? 이건 분명히 어떤 코치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엣지를 잘 안 잡는 것 같으니까 그냥 토핑 높게 들고 세게 뛰자라는 그런 쪽에 얘기가 나왔고, 선수가 동의를 했다가 아니면 이 정도의 차이가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차이 나잖아 지금. 즉 뭡니까? 이러한 동작이 4대6에 와서 일시적인 응급처치였던 거예요. 프리에 임하면서. 즉 뭡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혜인에게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토픽 높이를 낮춰서 생겨났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코칭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즉 이런 결과가 토픽을 낮췄기 때문에 생겨난 스노우볼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동의 안 할 건가? 동의하셔야 돼. 이 정도면. 이 정도 차이 나면 동의를 해야지 인간적으로.
즉 이 말은 뭐냐면 시즌을 거치면서 지연정이라는 코치가 또는 지연정 팀에서 이혜인이라는 스케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후반부에서는 더 높게 뛴 거죠. 전반부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확실히 심판이 보기 좀 애매한 위치이긴 하네. 예, 프리 전반부 러츠가. 예, 애매한 각도에서 뛰네요. 예, 지금 심판은 요 관중석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약간 이걸 또 대각으로 뛰니까 예. 에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픽을 낮추는 걸 포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이 쇼트에서 엣지 판정이 극단적으로 안 나오는 이런 4대6 같은 대회에서나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딜레마는 여전하다라는 얘기죠. 딜레마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예의 만만세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예. 아, 뭐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 선수가 잘한 거고요. 그다음에 코칭도 주요했다고 봐야죠. 일단 결과가 좋은 거를 뭐 일부러 우리가 스스로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계속 연결성이 있는 성과라고 보긴 힘들지만 쇼트가 끝나고 프리에 임해서 어떤 임기응변적인 전술적인 변화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최근 한국 선수들에게서 보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첫째, 코치들의 역량이 올라갔다. 그 다음, 그 코치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입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제가 2017년부터 일부러 떠들게 하면서 주니어 여자 그랑프리를 봤어요. 러시아 애들이 쇼트에서 감점을 받고 프리에 임할 때 미묘하게 점프에 변화를 주면서 감점을 피해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17년, 18년 주니어 여싱을 보면 우리 애들은 스핀 4레벨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허구한 날 연결 트리플 토가 언더였어요. 즉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됐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슨 코치의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서 뭐 그때그때 응용하고 자시고가 돼. 그러니까 그럴 역량이 안 됐어 우리 애들이.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이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솔직히 이혜인이 이제 어린 선수라고 하긴 힘들잖아. 그죠? 어느 정도 노련해졌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르게 얘기하면 확실히 토픽을 낮게 드는 것과 높게 드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혜인이란 스케이터가. 왜? 회전 속도가 제가 말했잖아요. 김연아보다 느린데? 회전 속도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에 3회전을 뛰는 3회전 뭐 거의 다 그렇지만 자, 이 숫자는 나와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거 모르겠고 이 숫자 나와야 됩니다. 이 숫자 안 나오면 회전 문제가 좀 생겨요. 김연아급 채공 시간 안 나오잖아. 이 회전 속도는 나와야 됩니다. 러츠 플립에서. 근데 이 회전 속도가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지아의 장점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나요? 내려올 때 회전각이 여유가 있다. 근데 그 말은
이게 14가 나오는 이혜인의 경우는 불안하잖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하여간 즉 전체적으로 한국 피겨가 어느 정도 우상향하기는 했다. 우상향하긴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혜인의 딜레마는 여전하다. 여전하다. 예. 그리고 심지어 토픽을 낮게 든다고 해서 엣지 교정이 확실한 것도 아니다예요. 아직은. 이거 원래 앞에 영상에서는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새로 만든 영상에서는 일부러 뺐습니다. 시간 줄이려고. 자,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기뻐하되. 음. 일단 예인의 4대6 금메달 축하하고, 예. 월드에서도 이런 식의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월드에서는 엣지를 막 잡으려고 들면 어떡할 건데. 그때 다시 토픽 낮출 거야? 토픽 낮춰가지고 후반부 러츠 망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라고 할까. 토픽을 낮춰서 도약력이 떨어지는데, 그 도약력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 선수의 피지컬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렇다면 회전력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 코치가 고민할 문제고 내가 왜 이런 걸 고민해. 아씨 짜증나네.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이제 김채원 편을 좀 볼게요. 김채원 편에서 봅시다.